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좀 어색하긴 하네요. 갑자기 시작한 게 엊그제란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을 한번 큰 그림을 가지고서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올해 나왔다고 해서 케이스 문제는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올해 뭐 지금 판례가 사실 해고 이제 서면 통지와 관련한 판례이지만은 내년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사실 또 이 판례를 한번 또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은 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요건이 우리 27조에 규정된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사실 이와 같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유의 정당성 부분은 인정되는데 이제 이 절차의 정당성 부분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노동일의 사건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유는 웬만하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취업규칙 상에 나와 있는 사유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절차 부분이라든가 양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절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일의 사건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다 절차 위반이에요.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절차 위반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판례도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잡고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이 해고의 서면 통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자 하나 우리가 좀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판례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추가하게 기재하는 등 자,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 근로기준법 27조의 취지인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27조의 취지가 뭔가요? 취지가 뭐예요? 27조의 취지가? 네, 그렇죠. 일단은 근로자가 어떤 사유에 대해서 해고된 것을 알고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취지와 달리 징계 사유를 이제 추가해서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제 그 적법성 여부.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조문만 만약에 기재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요 사례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사례인데 저희 교재에는 이제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본 건데 자,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보죠.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자, 해고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자, 징계해고의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추가하게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 올해 판례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올해 출제 문제에서도 이제 1-2문에서도 당사자가 이 해고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었죠. 그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언제 종료를 한다라고 이제 통지를 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좀 비슷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극이라고 되어 있죠. 소극. 인정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성비위 행위를 해고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때 그 행위의 정도를 특정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성비위 행위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이제 수치스러운 어떤 표현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고 통보서에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즉 성비위 행위 사건이 있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작성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이 되게 독특한 사안인 게 성비위 행위로 인한 사건이라서 약간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친절하게 이제
밑줄을 다 걷어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27조의 취지, 밑줄 윗부분은 27조의 취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자, 27조에 관한 부분은 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콤마 다음에 있는 바 다음에 그냥 밑줄 안 그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게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을 이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규정하도록 작성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보면은 자, 밑줄 그은 부분 중에서 이제 키워드만 또 따겠습니다. 이따가 자, 보시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지금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해고를 당한 거죠? 성비위 행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해고인 거잖아요. 통상해고나 이건 경영사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자,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형광펜 치시면 되는데요.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자,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하면, 자,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27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구. 자, 그래서 밑에 징계해고의 경우. 자, 징계해고의 경우죠. 밑줄 안 그으셔도 되고, 색칠 안 하셔도 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 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징계 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해고가 즉 징계해고가 보통 그렇죠. 징계해고는 보통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해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명기회를 뭐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절차, 노사자치 규범에 정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가 겹쳤을 경우. 그러면 이거를 징계해고 사유로 봐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1기 때 이제 판례로 배우는데, 자, 보시면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성비위행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를 알고 있고 추각해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27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전혀 명시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죠? 축약해서 기재했던 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기출 문제는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아예 사용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성비위행위 사건의 경우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음 보죠. 자,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제가 근로자 방어권 행사 때문에 보장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인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부터 자, 첫 번째 그 위에다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특정. 여기가 이제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시면은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복수의 행위.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이제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 해고 대상자. 자,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 자, 과정에서 개개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비위행위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적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수치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2차 가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사안의 적용인데
제가 연기 때는 사실 판례 나눠드릴 때 이 사안의 적용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1기 때부터는 요걸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린 건데, 사안의 적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 찾아볼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의 정리 뭐 이렇게 쓰죠. 이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론 들어가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일반론이 어떤 게 들어가죠?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의 소재는 뭐예요? 두 가지 쟁점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추각해서 기재한 해고 서면 통지가 금기법 제27조 위반이지 여부. 그쵸? 요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소재 쓸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쟁점이. 두 번째. 그러면 성비위행위 사건의 경우 서면 작성 시 특정의 정도 여부. 요게 이제 문제 소재에 들어갈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일반론 들어갈 때 요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해고 서면 통지, 즉 조문을 좀 써주면 좋으니까 조 위반 여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는 뭐 쓰면 되죠? 27조 내용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취지. 아까 취지 뭐였어요? 해고에 대한 신중함. 그 다음에 뭐였었죠? 법적 분쟁 해결. 분쟁을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바로 판례. 판례는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있는 판례. 그 판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특정 정도 성비위행위 사건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을 판례 써주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여기에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축약해 기재한 해고 서면 통지가 금기법 27조 위반 여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판례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판례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1기 때 계속 연습할 건데 이런 식으로 성비위행에 대해서 서면 작성 시 특정의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판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판례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론 다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안의 뭐 검토 또는 이제 사안의 적용 뭐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네 번째 뭐죠? 결론. 이제 결론 들어가는데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고가 2018년도 7월 11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피고 보조 참가인 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 행위는, 자, 피고의 보조 참가인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중노위 재심 판정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고의 비위 행위는 밑줄 부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원고의 비위 행위는 학년 바특약을 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제기한 신체 접촉과 발언, 특히 원고가 인정한 부분을 구체화되었고, 그 다음에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및 철회, 해고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이 사건 통지서의 문구를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고 사유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한 신체 접촉과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특정되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따라서 자,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 사유로 이루어진 개개의 행위에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는 본인이 일단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사실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이제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주석을 하나 좀 달아놨는데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이제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좀 더 보충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학교법인은 원고, 이제 원고는 이제 기간제 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간제 교원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아마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학교법인에서는 이제 해고를 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자,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실제 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이제 했던 사안이었고요. 자, 원심은 여기서 원심이라는 게 뭐냐면 법학에서 이제 법에서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의 원심은 뭐냐면 지방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심은 바로 직전법원, 직전법원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 대법원이다 지금. 대법원이면 원심은 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 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었어요. 원심은. 그러나 대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원심은 어디죠 지금? 고등법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 사유를 이루는 개개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이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징계자가 사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를 돼서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성비위 사건, 즉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 중에서도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유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판단해서 양정의 정당성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에요. 즉 양정의 정당성이 뭐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들은 보통은 이제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종 근로자의 어떤 전과 전력 징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성비행위 사건이라든가 뭐 괴롭힘 사건들은 좀 가차없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의 정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사건 했었을 때 최근에 이제 저희 자문사 사건인데 금융회사인데 징계 사유가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위원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로기준법 76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인지하면은 바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당사자의 어떤 조사 요구가 없어도 회사가 인지하면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제가 맡았던 사건은 근로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회사가 조사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노동위원회 같이 이제 사측을 담당해서 이제 변론을 했는데 오히려 노동위원회 위원이 우리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정직을 줬어요. 그 근로자분한테. 근데 그 근로자분이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왜 퇴사를 하셨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직이라는 징계 양정을 줄 때 사실 좀 감경을 해줬어요. 감경을. 사실 근로자한테 한 행위라든가 저한테 처음에 이제 의견서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강경하게 좀 써줬거든요. 양정을.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했냐면 일단 제가 이제 강경하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징계 양정을 선택을 할 때 과잉금지 원칙하고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평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그런 괴롭힘 사건이 없었던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냐. 즉 뭐냐면 행위의 반복성이라든가 행위의 정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동종 근로자의 어떤 피해 부분,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의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피해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만 봐더라도 저는 사실은 조금 이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 중징계. 물론 이제 뭐 정직이라는 부분도 이제 중징계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징계 종류를 봤었을 때 정직부터는 중징계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중징계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는 이제 정직을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저처럼 정직을 생각했다가 감봉으로 낮췄어요, 감봉으로. 그러니까 3개월 감봉으로 낮췄는데 이제 그게 부당하다고 다툰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당하다 다퉜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도 굉장히 괴로워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로 이게 찍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싫어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노동위원회 변론을 갔는데 변론 가서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원이. 오히려 이거를 중징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왜 그러니까 감경을 시켜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경 시효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여쭤봤죠. 노동위에 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근로자분께서 굉장히 업무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괴롭힘의 행위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수라든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포상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취업규칙 상에 포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와 같은 공로를 좀 인정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피해자는 굉장히 반발하죠. 아니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감봉이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제가 피해자하고도 이제 노동에 가기 전에 피해자분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통화로 한번 해봤었는데 인사이트 통해서 해봤는데 자기는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면은 사실 이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하면은 다 이게 기준이 하나가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선례가 되잖아요. 첫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첫 사건이 되게 부담이 돼요. 어떤 회사나. 왜냐면 그게 전례가 될 수가 있고 관행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위원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노동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보고 있는데 왜 굳이 감경을 했냐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다라고 얘기해서 양정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동위에서는 그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을 저희가 경징계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건의 쟁점은 일단 이제 양정 부분. 징계 양정이 적정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사유는 웬만큼 다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취업규칙 상의 징계 사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제한열거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절차 만약 인사위를 거쳤어요. 인사위를 거쳤으면 사실 문제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양정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게 양정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셔도 어떤 사건이 들었을 때 뭐가 이게 쟁점인지 이게 양정의 문제인지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하시려면 많은 사례들을 또는 많은 경험을 하시면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합격하시면은 사실 그걸 다룰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경력이 좀 쌓이시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판례는 요거 관련한 판례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약간 짧게 판례를 봤지만은 아마 1기 때 되면은 더 많은 판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시험 일정이 나왔잖아요. 9월 이제 초순에 이제 시험 보는데 올해보다도 이제 일주일 정도 좀 뒤에 이제 뒤늦게서 시험 보는데 아마 내년에 나오는 판례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 판례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나올 판례들은 또 시험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시험 직전에 나오는 판례들은 거의 출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뭐 올해 초, 내년 초쯤에 나오는 판례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나오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것이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고요. 아마 다 강사님들이 다 이제 판례를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험 임박해서 한두 달 전 거 판례는 안 보셔도 그 전 거 판례는 좀 봐두시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케이스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그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 근로관계 종료 부분은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해고 부분은 우리가 세 가지 해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상해고, 경영상 해고. 이 두 번째 징계해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사실 징계해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례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징계해고를 할 때 징계의 정당성은 크게 우리 징계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해고이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를 다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그다음에 징계, 절차의 정당성. 항상 다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안을 보고 거기서 이제 논점을 제시해주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 양정에 대한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아니면은 세 가지를 다 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논해주면은 굉장히 답안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서는 하나 둘씩 다 잘라서 쟁점을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보통 알겠지만은 뭐 30점, 20점, 25점 아니면 25점, 25점, 25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5점씩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가 다 정당성 인정돼야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되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해고의 정당성은 뭐 최근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긴 했지만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올해는 저성과자에 관한 부분이었지만은 저성과자 이외에 다른 사유들도 있잖아요. 아까 신체 장애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이 구속 기소가 돼서 만약에 해고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같이 연결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또 이제 시작을 했죠. 이번 시간에 한번 시작해줘야 되니까 평균 임금 산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연결지어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걸로 세트로 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좀 좋다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개별적으로. 근데 최근에 뭐 수험가에서는 워낙 많이 냈던 게 아마 우선 그 재고용과 관련한 25조 관련 문제가 수험가에서는 제일 많이 아마 낸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내긴 했지만 근데 그거 관련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체크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실무적으로는 해고의 피 노력이라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요거 관련해서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긴박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대부분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요게 인정이 안 돼가서 부당해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고의 피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된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잡고 좀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우리가 이제 02년도 이후 감량 경영사 입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실무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해고 예고 부분은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2018년도에 판례가 하나 있었었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판례 부분,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당해고 판정이 아니라는 판정이 노동위에서 나와서 이제 원직에 복직했는데 사용자가 그러면은 그것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했었을 때 이것을 부당해도 반환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는 판례가 있었죠. 실무적으로는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 판례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수험가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중요도가 요즘 이제 3년 전, 4년 전의 문제라서 사실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꼭 체크해 놓으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해고 예고. 해고 서면 통지죠. 해고 예고가 아니라
이 부분을 꼭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축약 기재하는 게 해고 서면 통지를 했는 거 맞는 거냐, 27조 위반이 아니냐, 이거에 관한 문제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나왔던 부분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사직이라는 부분과 뭐 합의해지, 오히려 사직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될 건 없죠. 근데 뭐 비진 의사표시다라는 부분, 사실 비진 의사표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진 의사표시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갱신기대권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근로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갱신고소권 기대권과 마찬가지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체크는 해놓으시고 보셔야 되겠죠. 사직 관련해서 유일한 어떤 쟁점되는 부분이니까. 합의해지 부분,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제 퇴직금 부분이 있죠. 퇴직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품 청산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 부분은 사실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이관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34조에 나와 있던 부분이 이제 여기로 이관이 됐는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 기출문제 26회 때도 있었지만은 퇴직금 분할 약정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고, 지금 뭐 중간정산 사유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올해 시행령 3조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유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 분할 약정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할 약정과 징계 정당성 부분이 이제 같이 세트로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패키지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속 기소된 부분과 뭐 평균 임금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분설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 이제 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금품 정산 관련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은 뭐죠? 원칙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죠? 36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여기는 동의가 아니라 합의라 그랬죠. 그렇죠? 제가 동의하고 합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다 말씀드렸었죠, 연기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죠, 판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정의 의미에 대해서만 체크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사정의 의미.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예외 부분이죠. 예외가 더 중요하죠, 시험에 내기에는. 그래서 원칙은 잘 내진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은 조문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외도 조문에 나와 있는데 이 조문에 대해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쟁점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자, 보시면은 우리 30일에 올해 문제도 사실 다 이제 최근 판례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판례 문제들이 보면은,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3년, 4년 이내 판례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무성적 불량자 통상해고 부분 우리 교재도 있지만 21년도 판례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21년도도 있고 22년도도 있고 이와 관련한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30회 때 관련한 문제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판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문제, 다른 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례에 있는 문제, 최근 판례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근로관계 종료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경영상해고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갱신기대권과 해고, 이 부분은 뭐 워낙 이제 수험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으로 쟁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많이 잡고 뭐 유해생이시던 아니면은 뭐 동차생이시던 아직까지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그때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1년 정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도 늦지 않은 거니까 절대 조급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험에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세운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GS 연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수험이 마라톤이거든요. 41.195로 뛰어야 되는데 일정한 페이스로 계속 뛰어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을 돌아보시고 이러다 보면 페이스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시 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라톤을 보면 알겠지만은 한번 쓰러지신 분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쫓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쫓아가려면 더 많은 힘이 몸이 이제 과부하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탈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한 페이스로 계속 꾸준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이제 합격자분 그때 와서 그때 얘기도 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12월 달 지나면은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8개월 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8개월이라는 거는 아마 생각보다 별로 오랜 기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서 8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괴롭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좀 편하게 지내시려면 차라리 지금 고생하신 것이 낫다. 오히려 공부할 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지금 합격을 하시면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데 합격하다 보면은 나중에 항상 그러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야 되고 다 모든 거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하세요. 개업을 하시면 누가 뭐 일 갖다 주나요?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 하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잘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때도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니었지만은 저희 선배 때나 그런 시대였지 저희 때도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문 닫고 이제 다른 길 가셔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험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많이 몰라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사회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 상대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서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대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안다.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절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중에 노무사 되셔도 항상 여러분들 또 성공할 수 있는 노무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하고 이제 특강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축약해서 했는데 그래서 판례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날씨가 오늘 추운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또 강의 또 들어서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뭐 GS 연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 마무리들 잘 하시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좀 즐기시고 지금은 괜찮아요. 좀 즐기시고 여러분들 조금 쉼과 공부를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합격하면서 그런 생각 했었지만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었어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고 그 다음에 또 달리고 쉬고 달리고 그런 삶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야지 일주일 내내 달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쉬는 것도 잘 쉬시고 공부할 때 또 잘 공부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2023년도에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바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의 끝나고 여기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